공대리. 그러면은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저는 공군대회리 공대리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군 정비사가 CCT 어떻게 되나요? 사트 어떻게 될 수 있고, 좀 복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이제 특기 분류를? 그 당시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음이랑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사실 그때 가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군대회리 공대리.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공군 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스트로 나와주신 한석기 중사님과 김민지 하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221기 한석희 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부사관교육대대 훈육조교를 하고 현재는 38전대 군수대대 한미 공동탄약관리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후 226기 김민지 하사입니다. 두 분은 이번에 저희 출연하는 걸 자원해서 와주셨잖아요. 준비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고 화요일에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 찍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그냥 이번 주에 찍자고 하셔가지고 바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공군 모집 카카오톡 채널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전주 지구를 담당하고 계신 모병 담당이시고, 또 김하사님 같은 경우에는 훈련단에서 조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병 전형이라든지 훈련에 대해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받는다고 게시물을 올리고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들을 주실 때 부사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일단 부사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사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장교와 병사, 중간 계급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공군 부사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녀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부분 하사로 인간하겠지만 부사관 후보생 중에 군경역장, 대위로 전역한 후보생은 중사로 인간하게 되고 훈련 기간은 임용 정연주를 포함하면 총 12주입니다. 1년에 뭐 몇 번 정도 네. 선발을? 일단 임관일 기준으로는 1월, 5월, 9월 이렇게 3기수가 임관을 하게 되고요. 모집은 4월, 8월,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군 부사관 중에 가장 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뭐 선발을 하시니까 임관을 하면은 복무기간이 몇 년이죠? 공군 이제 부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임관하면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4년. 네, 4년의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를 하시게 된다는 점.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 장교와 부사관의 차이를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업무가 좀 달라요. 뭐 이렇게 겹치는 업무를 하는 특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뭐 정비 특기로 예를 들자면은 정비 부사관 분들은 직접 뭐 항공기 정비를 하신다거나 뭐 수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임무를 하시게 되고, 장교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정비를 직접 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력을 관리하고 계획을 관리하고 아니면 부서장 역할을 하고 중대장 뭐 이런 거를 맡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직접 항공기를 만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장교를 알아보실 게 아니라 부사관 지원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공군 부사후로 내가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에는 뭐 이것저것 뭐 알아보신 것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특징이나 뭐 장점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공군 부사관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대 자체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생활하는 여건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공군 부사관이 복무 여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특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공군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다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입대 준비할 때에는 항공구조사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는 친구들처럼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일반 전형에서는 항공구조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추후 훈련을 받다가 알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인사교육 특기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사님은요? 저는 사실 그때 태양의 기회가
공들이. 저는 사실 특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몰랐고 제가 공군 부사관을 지원할 때 일반 전형에서 일반을 지원하면 좀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통신전자 직종을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사관 후보생 전형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전형, 특별 전형 1, 특별 전형 2 이렇게 3가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 전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많이 궁금해하는 항공구조사나 아니면 공정통제사, 군악, 의무 이런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특기들이 있고요. 그런 특기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스펙을 요구하는데요. 2년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시에 기사급 이상의 자격증 그리고 특기마다 다른데 75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특기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없고 전공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자격증 또는 전공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일반 전형의 기계 직종 아니면은 앞에 말했던 통신전자, 수송, 화생방 이런 여러 가지 직종들을 본인 스펙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거를 확인을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공군 모집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가기 힘들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공고문 검색하시면은 바로 공고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한준사님이 말씀하실 때 공정통제사, 항공구조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진짜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항공구조사 그리고 공정통제사에 대한 자격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고 일반 특기로 오시거나 했을 때 사트나 CCT가 되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네. 네. 간혹 그렇게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 특수부대에 뜻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지원을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비사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탄약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사회에서 탄약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 공군 정비사가 되는 과정이 있는지. 먼저 공군 부사관을 지원할 때 정보처리나 정보통신, 면장, 항공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반 전형에서 기계 직종과 통신전자 직종을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면 정비특기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특별전형 2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와 관련된 학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되고 토익 750점 그리고 기사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당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정비특기를 받게 된 후에 이제 특기 교육을 또 받고 자대로 가서도 정비 교육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특기를 받고 싶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관련한 자격증이나 그런 공부를 해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준사님께서 이 얘기는 구독자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일반 전형 통신전자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저희 부사관 후보생을 지원해주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기계 직종을 좀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약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통신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지원율이 미달되고 있는데 통신전자라고 해서 친구들이 정보통신 분야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하지만 항공 무기정비 쪽도 특기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직종 중에 무기정비 쪽을 희망을 한다면 통신전자 쪽도 한번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필기시험과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과목은 KIDA라는 간부 선발 도구, 두 번째 과목은 한국사, 세 번째 과목은 영어 이렇게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준비해야 되는 거는 반복 숙달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와서 시험을 보기보다는 미리 한국사 감정 능력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그에 환산되는 점수를 취득하고 가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KIDA라는 간부 선발 도구 시험 시에 정말 사소로운 실수,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KIDA 간부 선발 도구에는 4가지의 과목이 또 존재를 하는데, 한 가지의 과목이 끝난 다음 두 번째 과목을 시험을 진행할 때에는 첫 번째 과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혹은 해당 과목 시간이 아닌데 그 다음 과목 문제를 풀고 있는 행위들은 다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시험 볼 때는 유의를 해서 시험에 응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수 때문에 혹은 뭐 이렇게 부정행위 때문에 실격 처리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매 시험마다 그래도 각 지구에 1명에서 내지 2명 정도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잘 몰라서 혹은 좀 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욕심에 그런 실수들을 하는데,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반복습달 훈련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접 있잖아요. 면접을 복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복장, 사실 저도 면접 볼 때 정장을 준비했었는데, 사실 저도요. 네. 저도 이 면접이라 하면은 정장을 입어야 돼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정장을 많이 입고 오는데, 사실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청바지에 뭐 티셔츠, 그냥 간단한 자켓 이렇게 걸치고 와도 면접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가 기준에 뭐 어떤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뭐 물론 뭐 이렇게 벗고 오신다거나 뭐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하고 들어오신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오시면은 굳이 막 없는 양복 막 구하러 다니시느라 막 고생하실 필요 없다. 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뭐 두 분은 면접 볼 때 기억나세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질문들을 좀 받으셨어요? 사실 저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준비를 하고 추가로 시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7.1 전쟁에 대해 면접관께서 물어봤었습니다. 뭐 어, 되게 수준이 높네요. 저 사실 7.1 전쟁에 대해 처음 들어봐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찍은 게 맞았어요. 김 박사님은 기억나세요? 저도 약간 딱딱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만약에 지갑을 땅바닥에서 주우면 신고할 거냐고 하는 질문이 기억이 나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랑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형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특기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한중사님은 인사 특기를 받으신 거고, 김하사님은 정확한 특기 명칭이 탄약정비입니다. 항공 탄약정비. 받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특기 분류를 받으시고 이제 군 생활을 하시게 되나요? 훈련 중에 특기 분류를 받게 되고, 후보생들이 희망하는 특기를 일단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증, 두 번째는 전공, 세 번째로는 특기 적성검사 순으로 이제 자격증이 많은 후보생이 원하는 특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격증, 전공, 특기 적성검사의 종합 점수가 높은 후보생에게 그 희망하는 특기를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특기 적성 검사 점수를 뭐 많이 받더라도 네. 뭐 자격증 하나를 이길 수 있는 점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훈련단 성적은 언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장기 선발 심사 때 훈련단 성적이 들어갑니다. 장기 선발 심사 때, 장교 같은 경우에는 훈련단 성적이 특기를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부사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선발 때 영향을 준다라는 점. 또 다른 또 중요한 관심사가 있죠. 근무지. 근무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무지는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훈련단 성적과 그리고 특기 교육 성적을 합산해서 2분의 1로 따는 평균값을 가지고 성적순으로 자대가 배속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작위로 배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특기마다 공석직위가 다른데, 그 공석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 성적을 따로 반영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제 자대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공군병 출신인데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면은 가점이나 혜택 같은 게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현역병이라고 해서 혹은 병사로 전역을 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똑같이 부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될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가점은 없는데 선발이 됐을 때 임관을 하면은 수당이 나온다라는데, 수당이 뭐 얼마 정도?
수당은 저희가 500만 원 1회 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매년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무조건 지급한다는 아닙니다. 뭐 수당 이름이 단기 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인데 뭐 그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뭐 단기 복무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그럼-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냥 수당 명칭일 뿐입니다. 네네. 어쨌든 포인트는 병으로 복무를 하고 전역 일자로부터 입영일까지 2년 이내이면 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500이면은 거의 한 3달 월급. 군경자 애들한테 잘해줘야겠습니다. 아우 잘 상당하네요.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호봉이 인정이 되나요? 호봉은 다 인정되고 호봉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 부사후 외에도 공군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외에도 이제 군 특성화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학군 부사관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 부사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내가 가장 뭐 어울리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라고 이렇게 잘 알아보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편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많이 알아보실수록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과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숙소는 어떻게? 급여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보여주시려고 빨간 모자도 가져오셨는데 그